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경제 위기 속에 코스피 3200을 외치는 JP모건 개미 꼬시기일까 진짜일까 3200을 위한 필수 조건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JP모건에서 코스피가 내년에 3200을 간다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규제 속에 유동성의 힘과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서 내년에 코스피 3200은 도달할 것 같다, 이런 식의 발표를 JP모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의 최근 레포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회복되면서 특히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50% 이상 증가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50% 정도 증가되면 당연히 주가 역시 50%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기사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칩 회사인 삼성전자나 SK가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10% 혹은 그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네요. 10%라 너무 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에는 EWI라는 한국의 대표 ETF가 상장돼 있습니다. 해당 ETF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둘이 합쳐 이미 30% 정도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런데 앞선 JP모건의 보고서에서는 25%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잘못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있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채널은 일방적인 영상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통의 장으로 꾸려나갔으면 합니다. 기사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현대차,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은 JP모건에서 20% 혹은 그 이상 주가 상승을 점쳤고 반대로 셀트리온은 뺐습니다. 아마 JP모건에서 미리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미국 행정부의 변화 그리고 좀 더 무역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중국과 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역 전쟁이 좀 더 완화될까? 이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받고 백신 문제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의 60% 정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K-팝, 이커머스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며칠 전 기사인데 한국은 백신 4,400만 명분의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진짜로 확보했는지는 추가 기사를 살펴봐야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교체됐죠. 새로운 장관께서는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규제 또한 더욱더 강화시킬 전망입니다. 김현미 전 장관이 그냥 커피였다면 변창흠 새로운 장관은 TOP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신흥국 시장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만 해도 766억 달러가 신흥국으로 유입됐습니다. 이 중에서 주식 투자에 398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두 번째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만큼 돈의 힘이 큽니다. 지금 돈빨로 전 세계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과연 JP모건이 제시한 코스피 3200 이거 갈 수 있는지 천천히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은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2개월 선행 PER, 12개월 선행 PBR을 전 세계 기준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왼쪽이 12개월 선행 PER이고 오른쪽이 12개월 선행 PBR입니다. 여기 DM은 선진국이고 EM은 이머징 마켓, 신흥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PER과 PBR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신흥국 수준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PER이 13.6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평균 PER은 14.8입니다. 그럼 PER 기준으로 최소한 10% 정도의 주가 상승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 3000 정도는 무난하게 찍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인데 작은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상장사의 연간 영업이익으로서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211조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합당해 보입니다. 만약 이대로만 잘 진행된다면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인 2018년도 이때의 영업이익을 능가할 수가 있겠네요. 이때는 제 기억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거의 60조 원 이 정도 가까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2020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0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다른 호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빼서 주식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형 IPO도 없는데 60조 원 이상의 고객 예탁금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91까지 뚝 떨어졌고요. 지금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달러의 매력이 더욱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과 같은 신흥국을 찾아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스피의 수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돈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섭섭합니다. 한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배당입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12월 초에 나온 보고서인데 한국은 주주 환원율이 전 세계 대비해서 매우 낮다고 합니다. 미국은 98%인데 한국은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배당 성향은 24.8로서 다른 신흥국 대비 매우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한국보다 배당은 더 잘 줍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돈을 다 벌면 자기들이 다 챙겨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도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배당 여력을 가늠하는데 활용되는 잉여 현금흐름 개선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올해 3분기 기준입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회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회사들이 많이 보이죠.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코스피 평균 대비 배당 성향을 늘 상회하고 있었고 현대차는 올해 무배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분기 잉여 현금 흐름 증가 기업 중 벤치마크인 코스피 대비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이 높은 7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증권, 현대차, SK텔레콤, 포스코, 하이트진로 이 정도를 꼽았습니다. 지금 신흥국 대비 저평가된 한국 증시 상태만 봐도 현재의 지수보다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내년도에 한국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좀 더 확대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코스피 월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역대급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JP모건과 저는 단순히 지표만 봐서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악재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 측면과 금리 측면 모두 증시에 우호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코스피 2000 이하부터 주식 몰빵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0이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코스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코스피 2600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주식 좀 사세요, 이런 외침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